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필수제라는 겁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여러분, 주식도 불안하고 부동산도 고점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오늘은 2025년 주목해야 할 대체 투자 자산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큰손들은 조용히 사모으기 시작했는데 대중들은 아직 모르는 자산들입니다. 첫 번째는 연 20% 수익을 내면서도 안정적인 자산.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해지와 실수요가 결합된 자산. 세 번째는 미래 가치가 10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자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남들이 몰려들기 전에 먼저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대체 투자 자산은 탄소 배출권입니다. 탄소 배출권이 뭐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2025년부터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은 탄소를 배출하려면 반드시 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정부가 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면 톤당 벌금이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부과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배출권을 개인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을 볼까요? 2020년에는 톤당 20유로였습니다. 2023년에는 톤당 100유로가 됐죠. 2025년에는 톤당 150유로 이상 예상됩니다. 3년 만에 5배 올랐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공급은 매년 줄어듭니다. 각국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해 배출권 발행량을 매년 2%에서 3%씩 줄이고 있어요. 둘째, 수요는 폭증합니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국 경세를 본격 시행합니다. 수출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 없이는 유럽에 물건을 팔 수 없어요. 한국도 KTS, 즉 한국 배출권 거래제가 있습니다. 현재 톤당 2만 원 수준인데 2030년까지 10만 원 이상 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투자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해외 탄소 배출권은 ETF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장된 KRBN, 런던 상장된 GRN 같은 상품이 있죠. 한국 탄소 배출권은 KRX 배출권 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HTS를 통해 매매 가능하고 최소 거래 단위는 10톤, 약 20만 원입니다. 리스크도 당연히 있습니다. 정책이 바뀌면 가격이 급락할 수 있고 경기 침체가 오면 기업들의 생산이 줄어 배출권 수요도 감소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2050년까지 매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제가 추천하는 투자 전략은 이렇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 배분하고 3년 이상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가격이 20% 이상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희소금속입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히토류. 들어는 봤지만 어떻게 투자하는지 모르시죠? 먼저 왜 희소금속이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테슬라 전기차 한 대에는 리튬이 8에서 10kg, 코발트가 6에서 12kg, 니켈이 40에서 60kg, 구리가 80에서 100kg이 들어갑니다. 아이폰 하나에는 히토류 17종이 미량씩 포함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런 금속들의 생산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리튬은 호주, 칠레, 중국이 전체 생산의 90%를 차지합니다. 코발트는 콩고 민주공화국이 70%를 생산하죠. 히토류는 중국이 정제 과정의 8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국제에너지기구 전망에 따르면 2040년까지 리튬 수요는 42배 증가하고 코발트 수요는 21배, 니켈 수요는 19배 증가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어떨까요? 리튬 가격을 보면 2020년에는 톤당 600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최고점에서는 톤당 8천만 원까지 올랐죠.
2024년 현재는 톤당 2천만 원으로 조정 중입니다.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는 톤당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2022년 버블이 꺼지면서 가격이 많이 내렸거든요. 투자 방법을 알려드릴까? 가장 쉬운 방법은 ETF 투자입니다. LIT는 글로벌 리튬과 배터리 ETF고 REMX는 히토류 전문 ETF, PICK는 글로벌 금속 광업 ETF입니다. 개별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알버말은 리튬 1위 기업이고 프리포트 맥모라는 구리와 몰리브덴 생산 기업, MP 머티리얼즈는 미국 유일의 히토류 생산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릴까? 전기차 판매량을 주시하세요. 2024년 잠시 주춤했지만 2025년부터 다시 성장세로 돌아섭니다. 특히 중국과 유럽의 전기차 의무 판매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배터리 기술 발전도 중요합니다. 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리튬 수요는 더 폭증할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같은 일이 벌어지면 중국 외 지역 광산 주가가 폭등합니다. 리스크도 있습니다. 기술 혁신으로 특정 금속이 대체될 가능성, 중국의 시장 지배력, 환경 규제로 인한 생산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물 관련 자산입니다. 물에도 투자할 수 있어?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왜 물이 중요할까요? 지구의 물 중 97.5%는 바닷물입니다. 민물은 2.5%인데 이 중 70%는 빙하예요. 실제로 인류가 쓸 수 있는 물은 전체의 0.007%뿐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늘고 기후변화로 가뭄은 심해지고 있죠. UN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에 직면하고 2030년까지 물 수요가 공급을 40% 초과하며 2050년까지 50억 명이 물 스트레스 지역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마이클 버리,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이죠. 그는 이미 2000년대부터 물 관련 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투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 관련 ETF가 있습니다. PHO는 미국 물 관련 기업 ETF, CGW는 글로벌 물 관련 ETF, FIW는 물 인프라 ETF입니다. 물 관련 기업도 있습니다. 베올리아는 프랑스의 세계 1위 물 처리 기업이고 자일럼은 물 기술 전문 기업, 아메리칸 워터웍스는 미국 최대 물 유틸리티 기업입니다.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물 권리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에서 물 권리를 직접 매매할 수 있고 호주 머레이 달링 유역에는 물 거래 시장이 있습니다. 실제 수익률을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물 권리 가격은 2015년 에이커피트당 $5,000에서 2022년 에이커피트당 $25,000로 5배 상승했습니다. 물 관련 ETF 수익률은 PHO가 최근 10년 연평균 12%, CGW가 최근 10년 연평균 10%를 기록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뭄, 홍수 등 극단적 날씨가 늘면서 물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물 인프라 투자가 늘어납니다. 노후 수도관 교체,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이 진행되고 있죠. 담수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해수를 민물로 바꾸는 기술이 경제성을 갖추면서 관련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ESG 투자 트렌드와도 맞아떨어집니다. 물 관리는 지속가능 투자의 핵심 테마죠. 대체 투자는 기존 주식, 채권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유동성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체 자산은 팔고 싶을 때 바로 못 팔 수 있어요. 특히 실물 자산이나 권리는 거래 상대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도 문제입니다.
주식처럼 정보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일반 투자자의 정보 격차가 크죠. 거래 비용이 높습니다. 중개 수수료, 보관료, 세금 등이 일반 금융 자산보다 높을 수 있어요. 규제 리스크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면 한 번의 가치가 사라질 수 있어요. 특히 탄소 배출권이나 물 권리는 정책에 민감합니다. 2025년 대체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해 보세요. 40세 이하 공격적 포트폴리오라면 전통 자산 60%, 주식 40%와 채권 20%로 구성하고 대체 자산 40%는 탄소 배출권 15%, 희소금속 15%, 물 관련 10%로 배분합니다. 40세에서 55세 균형 포트폴리오는 전통 자산 75%, 주식 40%와 채권 35%, 대체 자산 25%는 탄소 배출권 10%, 희소금속 8%, 물 관련 7%로 구성합니다. 55세 이상 보수적 포트폴리오는 전통 자산 85%, 주식 30%와 채권 55%, 대체 자산 15%는 탄소 배출권 5%, 희소금속 5%, 물 관련 5%로 배분하세요. 2025년 1분기가 절호의 타이밍이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며 유럽 탄소국 경세 시행 전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전기차 시장도 재성장을 시작하는 시기죠. 단 한 번에 올인하지 마시고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분할 매수하세요. 오늘 소개한 탄소 배출권, 희소금속, 물 관련 자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필수제라는 겁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탄소 배출권 없으면 기업이 생산을 못하고, 희소금속 없으면 전기차와 스마트폰을 못 만들고, 물이 없으면 인류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필수제의 특징은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장기 투자 자산으로 적합한 겁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대체 투자는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렵죠. 하지만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만 배분한다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모를 때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큰 수익을 가져갑니다. 2025년 대체 투자로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5년 망할 수밖에 없는 투자 자산 5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